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화를 낼 때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INFJ 성격 유형은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서 테이블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INFJ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존 반응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가 막혔을 때 그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무자비한 어둠의 면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의 따뜻한 면. INFJ 성격 유형은 외부에서 보면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로 비칩니다. 그들은 내향적이기는 하지만 동정심과 수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다양한 시각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능숙하여 조화롭게 조정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INFJ는 자신이 어떤 성격 유형인지 정확히 몰라도 이러한 특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성격 라벨을 알지 못해도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향은 INFJ의 본성에 자연스럽게 내재된 일부분이죠. 두 번째, INFJ의 차가운 면. INFJ 성격 유형은 보통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때로는 지킬 앤 하이드에서의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성격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거나 행동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NFJ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면에 직면하거나 한계를 너무 넘어갈 때 갑작스럽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때로는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당황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후 INFJ는 큰 죄책감을 느끼며 왜 그런 식으로 제어를 잃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INFJ들이 한 번쯤은 경험한 바입니다. 이를 지킬 앤 하이드 변신이라고 부르며 INFJ가 심리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공격당하는 경우, 극도로 조작당하는 경우, 상황에 완전히 갇힌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INFJ는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NFJ 도어 슬램. INFJ 도어 슬램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독성이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시와 학대를 견뎌야 할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로맨틱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INFJ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이용당하고 남용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환경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INFJ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직함과 잘못된 행동을 겪었다고 믿을 때 이를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수 있죠. 도어 슬램은 지킬 앤 하이드 현상과는 다릅니다. 도어 슬램에서 INFJ는 상대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을 피하며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번째, 지킬 앤 하이드 현상. 지킬 앤 하이드 현상은 INFJ의 도어 슬램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킬 앤 하이드 현상은 INFJ가 양면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INFJ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INFJ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어두운 면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또한 지킬 앤 하이드 현상은 INFJ가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의 조작이나 학대를 견뎌냈고 더 이상 참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 기간 동안 INFJ는 상대방의 욕망, 동기, 행동, 두려움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INFJ가 지킬 앤 하이드 현상에 이르렀다면 INFJ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NFJ가 더 이상 상대방의 조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한계에 도달. INFJ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INFJ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려면 누군가가 그들을 한계까지 밀어야 하죠.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사람은 INFJ를 심리적으로 구속하여 그들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INFJ 내부에 쌓여있던 깊게 뿌리내린 분노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INFJ는 상황을 평가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동안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빠르게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중에 INFJ가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면 종종 자제력을 잃었다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INFJ는 자제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INFJ는 순간적인 계산을 통해 주변 상황을 평가하고 모든 심리적인 탈출구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서야 INFJ는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이죠. 6번째, 하이드 변신. INFJ가 하이드로 변신하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기록을 검토합니다. 1초의 순간 안에 그들은 그 사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 중 하나를 정확히 찾아내어 날카롭게 단순화하고 그것을 노출시켜 상처를 깊이 베어들이게 합니다. INFJ의 선택은 항상 첫째로 완전히 진실하며, 둘째로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하며, 셋째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붕괴하지 않고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INFJ가 구석까지 몰린 심리적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구속할 때 그것이 작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리적인 구속 시도는 대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으로 이어지죠. INFJ의 지킬이 하이드로 변할 때 그들은 상대방을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하이드 변신의 후유증. INFJ의 하이드 변화에 대한 후유증은 가끔씩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후 INFJ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제어를 잃어버린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INFJ는 하이드로 변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INFJ는 악의로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무시된 경고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INFJ는 하이드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INFJ가 논쟁 상황에서 종종 하이드되는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독성이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FJ의 분노는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에서 멀어져서 내적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그 정도로 고조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INFJ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존 반응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가 막혔을 때 그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이드의 면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습은 가치 있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게 인프제가 항상 지킬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측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